자, 다시 시작할까요, 수업을? 자, 2장에서는 이제 그 핵심어가 요 자사기심자, 애락불시오전, 스스로 마음을 섬기는 사람, 뭐 이런 용어. 스스로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 슬픔과 즐거움이 함부로 진행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불가내하의 안지양명, 그 마음의 본심의 명령, 어찌할 수 없는 본심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심이라는 게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에게 와의 명령, 임금과의 명령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극한 덕이다 라는 요 얘기. 이게 이제 인간사에 처세하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처세하는 요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행사지정, 일의 실정을 행하되 망기신, 자기 몸을 잇는다. 자기 몸에 사사로운 거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의 실정을 행하면서 자기 몸에 사사로운 걸 잃어버려. 사즉생 생즉사해. 그러면 편안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승물이 유심하라. 사물을 즐기고 사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논의하라.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부득이 양중이다. 부득이에 의탁해서 본래 마음을 항상 잃지 말고 길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자의 양심법, 구체적인 양심법입니다. 탁부득이 양중하라. 인간세에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요 마지막에 박수장 선생이 얘기한 거, 요걸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인간세 두 번째 얘기의 마지막, 요 책의 275쪽입니다. 자귀라는 것은 망령되이 증익하여 분수를 넘고 정도를 넘는 것이니, 외물을 타고
마음을 논일거나 부득이함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넘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며 명령을 바꾸지 않으며 완성을 권면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 사신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외모를 타고 마음을 논인다는 게 승물이 유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실정을 행할 따름이며 사신 역할을 하면서도 승물이 유심하라는 거예요. 그 새를 타고 여기서 얘기한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마음을 항상 여유롭게 자기가 막 이거를 이루려고 하고 요번에 임금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완성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물이 유심해라 이거예요. 외모를 타고 마음을 논일면 일의 실정을 행할 따름일 것이며 부득이함에 의탁하면 신자의 분수를 편안히 여길 것이며, 여기서 신자라는 건 신하된 사람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면 자기 몸을 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목숨을 바쳐 임금을 위해서 말을 부풀리거나 그러진 않고 해야 될 말 해. 근데 상대방 군주가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또 제5절의 뜻을 거듭 매듭 지은 것이다. 이와 같을 수 있은 뒤에라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싹트지 않아서 내부에 열기가 생기지 않으니 이에 나의 심중을 보존하여 기를 수가 있어서 저 음양의 우환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더구나 그 행위가 또 충분히 그 몸을 온전히 하고 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 인도의 우환도 염려할 것이 없음이랴. 석공의 의도는 본래 죽음을 근심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부자께 여쭌 것이 또한 자기에게 죽음을 모면할 방수를 보여주기를 바란 것인데, 부자가 그에게 일러준 것은 일의 실정을 행하고 자기 몸을 잊어라 하고 어느 겨를에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려 하고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 정령하게 반복하여 자고에게 신하의 절조를 다해야 한다는 말로 면례한 것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 끝에서 이에 이것이 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비록 성의일지라도 갑자기 이것을 쉽게 여겨 신중을 더하는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자가 여기에서 터득한 바가 있었으니 지나치게 높아서 쓸모가 없는 학문을 부질없이 한 자는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박세상 선생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니까 부질없는 학문을 한 자는 아니다. 장자는 굉장히 이제 육아적으로 이해하면서 장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그 공자 말씀이 그 앞에 안연하고 했던 말과 달리 네. 아주 공자다운 그 육아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공자가 공자다운 말씀을 하셨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장자가 한 얘기예요. 공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 느낌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장자는 그 장자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육아적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유교적이구나. 유학에 대해서도 어쨌든 장자가 훨씬 뒷사람이니까는 예.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뭔가를 더 상당히 높은 단계로 공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장 선생도 하시는 말씀이 장자를 그렇게 육아와 공자와 배척되는 사람으로 그 인위적으로 너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륜이라든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신하의 절조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장자 철학 속에 기본적으로 녹아 있는 생각들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륜인데 이게 이제 일륜인데 인륜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는 명확하다, 장자가. 그래서 그 점을 별거 아닌 거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유자 중에서 굉장히 예법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그 얽매이는 그런 유자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벗어져 버리죠, 장자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세 3장. 안압장부 위영공태자 이 문어거배곡 왈. 안압이라는 사람이 장차 사부가 되려고 그래. 누구? 위영공태자. 위영공태자의 사부가 되려고 하는데 거배곡이라는 사람에게 물으면서 말하기를 해서, 여기 이제 안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노나라 사람입니다. 안압은. 그 다음에 위령공은 이제 논어에도 나오죠. 공자가 직접 만났던 분입니다. 여색을 굉장히 탐하던 사람이고, 늙어서 젊은 남자라는 부인을 뒀죠. 근데 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외도를, 남편 위령공이 늙었으니까 자기 애인을 궁궐에 들이고 이제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위령공 태자가 누구냐면 그 난자뿌리에 나오는데 괴외입니다. 괴외. 이 태자가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해외로 이제 망명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위령공이 죽죠. 죽으니까 그 남자가 있고 해서 위령공 다음에 제후를, 임금을
그렇게 되면 해외로 떠들고 있는 괴가 태자였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왕위에 오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죽이려고,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괴의 아들이 있어요. 괴의 아들. 삭이라고 하는데요. 삭을 제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해외를 떠돌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호시탐탐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외를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진실이었다라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나비 장차 위나라 태자 괴외입니다. 괴외의 사부가 되려고 하는데 거백옥에게 묻기를, 이 거백옥은 실제로 논어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위나라 사람이고, 공자가 위나라 가면 항상 거백옥 집에 거했다. 공자의 이 신임을 받고 공자가 매우 존경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압이라는 사람이 위룡공의 태자의 사부가 되려고 하는데 거백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유인어차,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덕 천살이라. 그 덕이 천살이에요. 천살이 뭐냐? 하늘도 죽여? 이 선생님은 천을 천성적으로 잔악한 천성을 천살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어쨌든 하여튼 천성적으로 잔악한 사람. 그 덕이, 이 괴외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논어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장자에 나오는 거는 꼭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청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끌어오는데 바꿔야 될 건 또 바꿔요.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잔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괴외가. 근데 이 괴외라는 위령공 태자 괴외가 진짜로 잔악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지위 무방, 그와 함께, 여지라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 위무방, 무방, 여기 방은 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무도한 짓을 해. 그와 함께, 그 괴외와 함께 무도한 짓을 하게 되면 누가? 안압이 위령공 태자의 사부니까 자기 제자인 계외와 무도한 짓을 막 하게 되면 위오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여지위 유방, 도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즉 위오신, 내 몸을 위태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괴외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도하고 잔악하고 쾌락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같이 무도한 짓을 하다 보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자꾸만 도가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들다 보면 죽여버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압이 거베고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괴의 지혜는 적족이지 인지과. 남의 허물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직이 소이과. 그 허물이 되는 까닭은 알지 못해요. 허물이 되는 까닭은 어디서 온 걸까요? 대부분 자기에게서 온 거죠. 그러니까 자성할 줄은 몰라. 그러니 남이 잘못된 거는 아는데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라. 이런 얘기. 약연자 오 내지하오. 이런 사람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거베곡에게 안압이 물었다는 거죠. 거베곡이 말했습니다. 선제문호인저. 아, 좋구나. 질문이요. 이런 얘기. 계지 신지하라. 경계하고, 계자는 이제 경계하는 거죠. 신은 신중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해라. 그리고 항상 경계해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술도 그냥 엄청나게 먹겠죠. 미인들 막 다 갖다 놓고. 마음껏 마셔 한다고 해서 마음껏 마시다가 큰일 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사부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함부로 얘기했다 큰일 나요. 계지 신지하소서. 정 여신야제인저. 그대의 몸을 바르게 하소서. 행동거지. 사부의 스승이니까 누가 뇌물을 줘. 이런 거 좀 봐달라. 그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여색을 밝히면 또 안 돼. 형, 막약 취하고. 여기서 형이라는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형체. 누구예요? 안압의 겉으로 드러난 형체는 막약 취가 뭐냐면 무엇에 나아가다 이런 얘기예요. 형체는 나아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형체, 겉으로는 취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간다. 같이 가야 돼. 아유, 저 술 못 먹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 교회가 사냥하는 거 좋아해. 같이 사냥 나가야 돼. 이게 형 막약취입니다. 겉모습은 막약취.
취는 나아갈 취죠. 나아가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비행기 타. 비행기 같이 타야 돼. 룸사롱에 가. 같이 룸사롱 가야 돼. 심, 막약화. 마음은 화만한 게 없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화가 아니에요. 위스키, 응? 큰 잔에다가 3컵 마시고 시작합시다. 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시작해야 돼. 저 사람을 용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막약화. 에이, 아우, 이 술주정뱅이. 난 당신 같은 사람은 같이 못해. 이건 화가 아니에요. 형막약취, 심막약화.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나 지이자 유한하니, 여기서 지자는 시자하고 같은 뜻이죠. 이 두 가지는 그런 얘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형막약취, 심막약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다 받아들여. 겉에 몸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어디든지 다 같이 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에는 병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취, 불욕입, 화, 불욕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는 뭐였죠? 형체, 자기 겉모습이 룸사롱을 간다. 룸사롱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 탄다. 비행기 같이 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형막약 취야, 취. 그런데 취는 나아가, 같이 가. 룸사롱도 같이 가. 목욕탕에 가도 같이 가. 가는데 불욕입. 들어가지는 말아야 돼. 이거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빠져들지는 말아야 돼. 이 괴회는 룸사롱에서 술 마시면서 여색에 빠져들죠. 룸사롱에는 가는데 여색에는 안 빠져야 된다. 아우, 어렵죠. 사냥을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골프를 치는데 반드시 뭘 치죠? 내기 골프 치죠. 내기는 안 해. 내기도 해야 되겠구나. 내기는 하는데 돈 따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 요게 취불욕입입니다. 빠져들지는 않아. 입자가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어서는 안 돼. 화, 불욕출. 화는 아까 뭐였죠? 마음속으로 용납해. 저 사람이 룸사롱 다니는 거, 얼굴색이 벌써 나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남자가. 화가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이는데 불욕출. 노출하지는 말아야 돼. 뭘 노출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출자가 노출할 출자예요, 여기서.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부가 이렇게 같이 룸사롱 가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뭔가 이렇게 망나니 괴회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뜻, 그걸 노출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노출시키면 안 돼. 전혀 가르치려고 하는 뜻 없어. 근데 사부로서 그렇게 안 하기가 쉽지 않죠. 화, 불욕출. 형, 취입. 겉모습은 나아가요. 그런데 겉모습이 룸사롱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가. 그래서 여자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입 빠져들어. 여색에 빠져. 뭐 그냥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 위전, 위멸, 위붕, 위골이라. 전자가 이게 꼬꾸라질 전자예요. 꼬꾸라지거나 술 먹고 꼬꾸라지고. 위멸, 필름이 끊기는 거죠. 위붕, 멘탈 붕괴돼. 위골,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 술 먹고 막 비틀비틀 거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빠지게 되면. 심화의출. 마음으로는 괴가 하는 짓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 망나니 태자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들이 노출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차, 위성, 위명. 훌륭한 스승님이시네. 명성이 난다는 거죠. 근데 명성이 나면은 계외에는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나빠져. 그래서 유월 재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회가 죽여 그냥 사부를 죽여버려. 요게 명성, 나를 이용해서 명성을 내. 그러니 피차위 영하이면 여지위 영하하고, 여기서 피는 괴회를 얘기하는 거죠. 저 세자가 어린아이 같으면 그와 함께 어린아이가 되라. 피차위 무정규 여지위 무정규. 이 정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논과 밭의 이 경계선을 정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회가 무슨 규칙이 법칙이 없으면 정규가 없으면 당신도 함께 정규가 없어라. 없이 행동해라. 그러니. 피차위 무에 애는 끝을 내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 여자들하고 술 먹고 이런 게 끝이 없어. 그러면 여지위 무에 함께 끝이 없게 놀아라. 여기 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달지.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둥달하게 되면 달지하면 이버무자리라. 허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자, 자가 허물자자죠. 허물이 없는 경지에 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동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해설에 요 거배고기 한 요 얘기를 태국권에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셨죠? 자기를 완전히 무의 상태로 만들어서 상대가 오면 그만큼 물러서고 상대가 물러가면 물러가고. 근데 지금 이거 태국권은 상대를 상대해서 이제 상대를 격파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거배고기 얘기한 거는 상대를 격파하는 게 아니고 세자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 격파, 이렇게 태국권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자가 어떨까요? 약올르죠, 이게. 이거 승질내는 거니까 지금 거배고기 한 얘기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세자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되는데 그 세자가 갖고 있는 그 탐욕에 빠져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똑같이 하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마. 그리고 뭔가 세자를 계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하나 가지지 마. 근데 이게 쉽지 않다. 태국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조금 이런 뉘앙스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태국권은 완전히 상대를 하는 거고, 이거는 괴외와 하나가 되되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마가 돼서 괴외를 인도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얘기 나오지만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를 지키면서 이제 이런 무도한 사람에게 접근해라. 그런 얘기. 그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 부지 부당랑호와 너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 노기비 당거철 이나 부지기 불승임냐라. 노기비, 비는 이제 팔뚝입니다. 팔뚝을 노하게 해서, 그러니까 팔뚝을 번쩍 앞을 들고 앞다리, 팔뚝이, 여기서는 앞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귀가 앞다리를 번쩍 들고 당거철, 수레바퀴가 자기한테 오는데 수레바퀴하고 싸우려고 대드는 게 사마귀라는 거예요. 성난 팔뚝을 가지고 수레바퀴에 맞섭니다. 부지기 불승임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불승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건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기재지미자야. 이것은 자기의 재주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지신지하시오. 경계하고 신중해. 누구를? 괴회를 경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귀처럼 자기 힘을 과대평가해서 감히 괴를 계도할 수 있다, 훈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적벌이 미자의 범지 기의라. 적벌. 벌은 이제 여기서 자랑할 벌자죠. 자랑을 자꾸만 해. 자기 자랑을 자꾸만 하면서 자기를 아름답다고 자꾸만 하면서 범지. 그를 범해. 누굴까요? 계회를 범하는 거죠. 걔한테 자꾸만 스트레스 줘.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의 거의 가까이 됩니다. 누구와? 사마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괴회를 훈도하려고 들고, 응? 사마귀가 수레바퀴하고 싸우는 거하고 같다. 함부로 훈도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조심해야 된다. 여기 재지미자야. 자기 재주를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주위에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스터디 하는데 저하고 바둑 두시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한테 이제 3점을 놓고서 이제 두시는데 두다 보면은 항상 이제 난타전으로 들어오세요. 난타전으로 들어오면 고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꼭 져요. 지는 경우가 뭐 거의 4판 두면 3판은 지고 그분이 지고 이제 제가 이기죠. 한 판 정도 이제 하는 정도가 되는데 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요번에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판세를 보는 게 자기 3점 놓는 상수하고 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적이야. 하수하고 둘 때는 좀 낙관적으로 둬도 되는데 상수하고 둘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계지신지해야 되거든요. 어떤 수가 나올지 몰라요. 상수는. 근데 매번 그렇게 지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냐? 과감하게 들어오니까. 난타전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자기 재주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사마귀.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